주변에 모기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솜씨가 좋은 사람이면 손바닥으로 잡고 어려우면 살충제를 뿌리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기가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서 더 강력한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살충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벌레를 즉시 없애준다는 달콤한 말과 예쁜 포장지를 입고서 이 예쁜 포장지 속에 사실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DDT가 처음 합성된 건 1870년대입니다. 당시에는 살충 성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인간을 죽이려는 화학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죽이지 못한 화학품이 벌레 살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DDT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쓰이게 되었고 골칫거리였던 해충을 박멸해 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DDT는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선물과도 같았던 DDT.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아지, 갓난아이를 데리고 이삿짐을 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짐을 풀기 전 집에 남아있는 벌레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기로 합니다. 이때 살충제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살충제를 뿌리는 일명 방귀차를 졸졸 따라다니던 때입니다. 부부는 살충제를 뿌리기 위해 강아지와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살충제를 뿌린 후 반나절이 지나 한기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잠시 후 강아지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한참이 지나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죽이지 못한 화학품 DDT가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을 죽이는 목표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살충제를 인간에게 직접 뿌렸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벌레를 쫓기 위해 밭에 살충제를 뿌리고 살충제에 벌레가 죽어나갑니다. 살충제에 맞아 비실거리는 벌레를 새가 잡아먹고 그렇게 땅에 쌓인 살충제 성분을 소가 뜯어먹습니다. 소의 체내에 축적된 성분이 그대로 우유에 전해져서 사람의 몸속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1907년대 생물학자였던 레이첼 칼슨만이 이 사실을 알아내고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한 낚시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낚시하느라 켜놓은 전등 때문에 모기들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기들은 몸에 달라붙기만 할 뿐 사람의 피를 빨진 않았습니다. 낚시꾼들은 나라에 살충제를 요구했고 결국 강에 DDT가 뿌려집니다. 이후 강물을 조사한 결과 DDT 성분은 아주 소량만 발견되어 모두들 살충제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주변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조사하자 살충 성분이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DDT 성분은 단백질이랑 만나면 증폭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식물에 있던 2%가 소가 먹으면 4%가 되고 소의 우유에서는 16%가 넘는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마신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인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세대교체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벌레는 세대교체 기간이 짧아 살충제에 대한 면역이 쉽게 생깁니다. 때문에 인간이 특정 벌레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면 세대가 긴 동물들이 죽어가고 오히려 벌레를 죽이는 포식자가 사라져 특정 벌레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 악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고 탐욕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를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최근 벌이 사라진다, 벌이 사라지면 지구는 망한다 라는 이야기처럼 인간은 자신들의 일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따뜻한 새소리가 우렁찬 시끄러운 봄이 침묵의 봄이 되기 전에 지구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